문제되지, 사회에, 이거. 예? 우리가 이제 요걸 잘 만져보자고. 항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나은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어느 만큼 존재하느냐. 세상은 항상 100에서부터 0까지 마련해 놓은 거예요. 0에서부터 100의 조건까지 마련해 놨다라는 거죠. 한번 어떤 사람은 30% 미만의 거를 지금 만지며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70% 미만의 걸 만지며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이 70% 이상의 30% 이걸 만지며 살아가야 될 사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회를 이게 앞으로 미래 거를 내가 설명으로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니까, 과거에는 다 윤회할 수밖에 없는 사회였었고, 앞으로는 이 윤회를 이민족으로 이렇게 태어나면 30%는 윤회를 못하고, 못합니다. 윤회할 수가 없어. 끝이야, 윤회가. 앞으로는 윤회가 끝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인류에. 응? 그래서 30%는 윤회를 안 해. 그럼 마지막 일생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 30%는 윤회를 한 번 더 해. 그리고 또 40%는 윤회를 2번을 더 하게 돼 있어. 우리 민족으로 태어난 요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게는 프로테지가 요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요렇게 되는데, 그럼 윤회에 따라가지고 40%에 해당하는 사람 조건을 나쁘게 태어나는 것이고, 조건을 덜 좋게 태어나, 우리가 지금 이래 조건이라고 하면 덜 좋게 태어난다. 왜? 지금 너가 무언가를 이게 한 것이 이 사회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이죠. 그 환경을 빚어놓은 데서 다음에 네가 윤회를 하면 도와갖고 그 위의 환경에서 살아야 될 그 터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조건이, 지금 너가 하는 조건이 지금 우리가 따지는 조건, 좋은 집안, 좋은 환경,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들이 아주 지적인 일을 너희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다. 지적인 일을 하게끔 안 주어진다라는 얘기. 그럼 이제 요 30%는 이제 중간쯤 이 지적인 일을 주죠. 그 다음 위에 30%는 윤회를 못하니까 최고의 지적인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을 줍니다.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는 거든. 왜 그런 조건을 받냐? 네가 전생에 윤회를 해왔어. 이 세상에 해놓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만큼 지금 성장하고 이 바탕을 이루어 놓은 것은 이분들의 공로가 제일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 대자연에서 0.1mm도 틀리게 운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다 이루어 놓고 진화 발전시키는데도 공헌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좋은 조건을 받아갖고 윗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생은 혼신을 다해갖고 너를 인생을 모두 불사르고 가야 된다. 네 죄업, 죄를 지어 내가 업이 남아있는 모든 이때까지 이걸 떨기 위해서 이때까지 윤회를 하고 노력을 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이제 문제 오늘 잘 물었네요. 엄친아거든. 엄마 친구 아들. 이걸 내가 이제 이제 상기하도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엄마 친구 아들. 이걸 내가 이제 상기하도록 이야기를 할 테니까,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리고 우리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가 이제 1000년 전, 1000년 전, 100년 전, 이럴 때는, 우리가 신분제가 있었죠. 양반제가 있었고, 이렇게 쌍민제도가 있었고,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구분됐어요. 살아나가는 게. 구분이 양단이 돼갖고 30%는 다르게 살고 70%는 다르게 살았어. 그래서 70% 사는 안에서 30%가 못하고 올라가 환장을 했지, 이게. 여기 30%가 있었고 40%는 민초라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3대 7의 법칙은 절대 이 대자연에는 틀리게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류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0% 중간에 있던 요것들이 자꾸 못하고 올라가고 자꾸 큰 것이 난도 일으키고, 무슨 의적도 되고, 이런 막 하면서 자꾸 우애를 막 탓하면서 자꾸 그런 일을 해가며 사건을 많이 만드는 자들이거든. 이제 조건을 나쁘게 주니까 여기서 이제 내 글줄이나 읽고, 이래갖고, 나도 막, 사회에 이게 막 흘떡거리면 내가 이런 거 나서겠다라고 하는, 요게 30%짜리입니다. 요게 중간짜리. 요거지. 그 다음 요 위에 30%, 요거는 위에 이제 사대부, 제자리에 앉아갖고 있는 사대부죠. 이제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걸 방어하고, 밑에 걸 방어하고, 중간에 걸. 그럼 민초들은 이 중간에 이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죠. 왜? 70%의 속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래거든요. 그래서 3대 7이야. 근데 이렇게 있어 놓으니까, 그는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엄친아가 없었습니다. 이제 잘 알아요. 그때는 이 세상에 엄친아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떻더라, 이게 안 된다니까. 네? 왜? 상류는 상류끼리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전부 다 태어나서부터 걸문을 다 배워야 됐었고, 전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전부 다 엄마, 친구, 아들도 걸문하고, 우리도 걸문하고, 우리도 조건이 좋고, 우리도 도련님 옷을 입고, 또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거 다 돼가 있었다고, 이게. 이게 엄친아 몇 가지 좋아야 돼요? 똑똑하고, 또 공부 잘하고, 집안 환경 좋고, 오행이 좋고, 요는 한 4D 간에, 3D도 요새는 좀, 그러지, 2D 갖고는 좀 그렇고, 그지? 몇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 엄친아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이 조건이 안 갖춰지가지고 못하는 걸 보고 엄마, 친구, 아들은 이거는 안 하잖아. 응? 조건이 모자라는 사람은 엄마, 친구, 아들 저거를 좀 보고 너는 조건이 좋은 줄 알아라. 이래는 안 하잖냐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그런 조건을 받은 사람들은 남을 비유해가지고 잣대를 안 갖다 댄다. 요겁니다. 우리가 상기해야 돼. 우리는 요 안에서 뭔가를 찾아갖고 우리한테 득대야 되는 거야. 네? 그는 이 위층의 집안이 돼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자제들이고, 그러한 부모들은 아래 사람들은 그런데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조금 점잖한 거죠. 그리고 조금 이게 집안이 조금 뼈대가 있는 집안이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응?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조건들을 대자연에서 주는 거예요, 이 집안은. 하지만, 엄친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 친구, 아들 이래가지고 그거다 빗대면서 자꾸 우리 애들을 자꾸 이렇게 공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떡이 컵이고 맨날 내한테 준 환경을 아주 고맙게 쓰고 이걸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거다 자꾸 빗대는 거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조금 무식한 사람 축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한테 돌 던질지는 모르겠는데, 알 거는 바르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돌을 맞더라도 세상은 깨야지. 내 친구, 아들은
저렇게 저렇게 잘하고 또 내가 또 아들이니까 엄마 친구 뭐 그쪽에는 조건이 좋다고 여기 빗대고 자꾸 그런 데에다가 입을 대고 있는 자는 너는 절대 그쪽을 능가할 수가 없다. 항상 그 밑에 있다 이 말이죠. 밑에서 절대 못 벗어나. 넘을 비유하지 마라. 요거죠. 넘을 비유하고 있는 자는 너는 수준이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내 이 정신 연령 수준이 너희들은 아래예요 지금. 그래서 오행이 그 사람보다 못났게 태어났고 너한테 주어진 조건이 지금 우수하고 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주지 않았고 또 그런 환경을 너한테 주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모든 것들을 너한테 환경을 덜 준 거는 그만큼 네가 수준이 미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자꾸 이제 혀를 대는 거죠. 부모가 됐든 이 젊은이 우리 아들이 됐든 절대 그게 비교하지 마. 너는 너 삶이 중요하니라. 그런데 비교하는 시간에 너 삶을 아주 깊이 만지고 노력하고 있다면 분명히 엄친아가 나중에 커서 내한테 도움받으러 오리라. 내한테 도움받으러 온다는 얘기예요. 왜? 대자는 그렇게 운영하거든. 우리가 돈이 많아도 혼자는 못 살게 해놓은 게 대자연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똑똑해도 니 혼자 못 살게 해놓은 게 이 세상이에요. 오행이 아무리 좋아도 니 혼자 못 살게 해놨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너희들 조건만 갖고는 못 살게 해놓은 게 이 대자연의 이 운영법이에요. 이거는 서로가 윈윈하면서 안 살면 서로가 답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 대자연이고 여기 세상 운영이에요. 신은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나쁘게 줬다라고 하는데 너한테는 최고 너한테 맞게끔 준 조건이다. 요걸 바르게 너희들한테 준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답습하고 이런 걸 내한테 조건을 잘 주는 대로 노력을 하면 너는 분명히 거대하게 성장을 합니다. 네 손에 돈은 없을지라도 돈을 다 벌어놓은 사람이 너한테 이 돈을 같이 쓰자고 올 것이고 안 쓸라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쳐요. 너를 갖추어 놔라. 요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남의 떡을 자꾸 조합이고 자꾸 엄마 친구들 또 너무 집안에 또 뭐 자식들 뭐 이런 거는 이렇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이 원리가 왜 지금 이런 것들이 많게 돼가 있느냐. 지금은 신분제가 파괴되고 나서 첫인생을 사는 지금 우리 국민이에요. 정확하게 가다가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쓱 하나 버렸어. 쓱 하놓으니까 어떻게 되냐. 제일 위에 30%가 우리한테 들어와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중간에 30%도 들어와가 있어. 근데 40%가 그 안에 섞여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100%가 좀 다 뒤섞여가 있으니까 저거는 왜 저래 잘생겼노 이래 되는 거야.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섞이지는 않아서 그 사람들을 볼라 그러면 이래 갇혀있고 나들이 할 때 이럴 때나 한번 쳐다보이지 안 보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가 안 보이는 게야. 그리고 길거리 나오면 보여. 근데 진짜로 신분이 최고 상승에 있는 사람은 학교서나 대충 좀 볼란가 길거리 안 나옵니다. 안 나와. 한번 나올라 하면
아주 그 비서진부터 해갖고 경호원까지 다 붙여갖고 이렇게 살짝 나오지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신분제도에 철폐가 돼도 그 집안들은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요걸 머럭하고 요하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게 저 사람들의 인생이고 무엇을 하는 게 나의 인생인가? 요런 것들을 지금 만지고 찾아내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지려면 우리가 그런데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갖춤을 갖춰야지. 부러워만 하고 있으면 내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신분제도가 철폐돼갖고 살아나가는 우리 민족이 첫 경험이에요. 첫 경험을 하다 보니까 뒤섞이 나누니까 전부 다 아주 공주도 내하고 학교 같이 섞여갖고 한 반에 있고 저 도령도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혼동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첫 걸음 하는 겁니다. 첫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첫 경험을 하면서 모순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몰랐던 것을 다시 알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정리해 가지고 가닥을 잡아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은 이런 데 헷갈리지 않고 질서를 잘 이게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나갈 때 내한테 도움된다는 사실. 본인들한테 도움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헷갈리면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이런 것은 우리가 정리해갖고 이 사회에다가 바르게 해주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 요런 걸 잡아주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것을 잡아주는 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일대들이 아날로그들이에요. 이 아날로그들이 이 세상을 이제 처음보다 이게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흡수를 해가지고 어른이 다 된 상태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지식을 갖출 사람은 지식을 다 갖췄고 너희들이 기운을 먹을 사람은 다 먹었고 세상을 전부 다 경험한 사람은 했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왔고 인자부터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아주고 이 세상에 바르게 운영되도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전부 다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 다 우리가 해주고 갈 때 너희들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응? 인류를 살아나가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민족이 이 민족들이 바르게 살아나갈 가닥을 잡아주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아날로그들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근본을 모르고들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만 바르게 잡아서 제품을 내놔도 세상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저작권은 너희들의 이 이름이 붙는다 이 말이죠. 응? 우리가 사람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기고 죽고 동물은 뭘 남기? 가죽 남겨?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해서 아무 이름이나 남긴다라고 해서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아날로그들이 당신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간을 잘 정리해서 내놓으면 당신들의 이름은 천년만년 남습니다. 응? 인류가 소멸할 때까지 이 법칙을 쓰게 돼가 있거든요. 원시 반분할 때까지. 이걸 보고 정법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이제 앞으로 지금 세상에 내놓는 이러한 답들이 인류의 정법으로 생산될 것이고
이것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쓴다는 얘기죠. 이게 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정법 시대가 출현한다라는 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정리해가 줘야 되겠죠. 앞으로 아날로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는 그쪽 선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9년 동안 바다를 헤맸죠. 우리가 사회의 조건이 좋게 주어진 사람, 그죠? 엄친아 같으면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분류 같으면은, 조건을 잘 태어난 사람들이죠. 머리 좋다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힘을 받아온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은 환경을 그냥 내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한테 이 세상에 있는 연장을 다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니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니 부자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갖고 챙겨놓고 니 새끼 주라고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지적인 일을 니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 조건을 너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적인 일을 원하면 너는 미쳐가지고 니가 자살하게 돼가 있어. 나중에 커서 내가 답을 못 찾으면 네가 네 손으로 니를 죽인다고. 미쳐요. 응?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은 내가 진짜 내가 해야 될 일, 지적인 일을 못 찾게 되면 네가 너를 죽인다고. 응? 무슨 병이 걸리는 겁니다. 자살병. 병 중에 최고병이 자살병입니다. 자살은 누가 하느냐? 무식한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응? 무식한 사람, 아주 삼위, 아주 하급상, 이건 자살 안 해요. 다리가 잘리잖아요. 잘린 다리를 어떻게 해도 끌고 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래. 아주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은 다리가 잘리잖아요. 이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 이렇게 맞이하면 죽으려고 살라고 안 그러고 죽으려고 그런다. 남한테 욕을 먹고 살아도 죽고 싶은 거예요. 무식하고 민초들은 욕을 하죠. 달라들어 싸워. 욕을 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욕을 달라들고 싸운다니까. 욕을 딱 얻어먹으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유식한 거거든요.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왜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거는 혹시 이러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니까 이게 딱 싸우잖아요. 이거는 무식한 놈 이제 좀 그럴라 하니 그러네. 그런 분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요. 이게 내한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거를 남을 탓한다든지 내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한테 콱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돼. 분별할 때. 남 탓하는 사람은 내가 무식한 만큼 남 탓하는 겁니다. 사람이 유식해지면 남의 탓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척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유식하니까 뭐 나는 뭐 이런 아니고 아무리 글을 많이 배웠어도 무식한 건 무식한 겁니다. 글 배운다고 유식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 많이 나온다고 유식해지는 게 아니고 내 분별력이 짧으면 그건 무식한 거. 분별력이 아주 원활하고 좋으면 이건 유식한 사람. 요래 되는 거예요. 학교 문 앞에 안 가봐도 돼. 응? 요 차이거든. 우리한테 조건을 잘 준 사람, 그게 포디 정도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되는.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은 어떤 거겠어요? 내 이웃에 덕되는 일을 하고, 내 사회에 덕되는 일을 하고, 자꾸 이제 커지네. 나라에 덕되는 일을 하면 더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인류에 덕되는 일을 하면 더욱 크게 덕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지적인 삶을 살고 가라고 너희들한테 그런 조건을 다 준 거예요. 남은 집도 없는데 나는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보다 더 뜻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라고 준 것이고, 남은 땅이 없는데 날 땅 한 편 더 준 사람은,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내한테 경제라는 조건을 잘 준 사람은, 이 사람은 사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한테 책임을 다 맡겼다라고 보면 돼요. 이 사회가 아주 살기 좋고 아주 지적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내라고 너한테 그런 조건을 준 겁니다. 그럼 내한테 뭐 이렇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이 일반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내한테 더 줬다, 환경을. 너한테 공부할 조건을 더 줬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해가지고 니 잘 처먹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내 이 공부를 해갖고 이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조건을 준 사람이 있고 안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지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라고. 요거거든. 뭐 경제를 준 사람은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내한테 몰아준 것이니까 너희들이 사회의 책임자예요. 근데 이 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인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13년도, 지금부터 살살 지금 이거 맛배기는 벌어지고 있어요. 내 소리를 들으면 이제부터 분별을 할 거야. 이때는 세상에서 전부 다 일으켜가지고 뭐든지 생산하는 시대였었어요. 기술도 없는 걸 더 만들어내고, 경제도 없는 걸 더 만들어내고, 땅 밑에, 금도 땅 밑에 숨어가 있으니까 더 캐내고, 또 다이아몬드도 더 주내가, 모래 안에 있는 것도 주내대. 얘가 사금팔이 해가매. 그래, 다 주내갖고, 전부 다 지금 생산을 자꾸 땅 위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생산하고 올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게 2012년도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어떤 시대냐? 이게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2012년까지가 수천 수만 년의 과거. 과거가 오늘날까지 끝나는 겁니다. 2012년이 끝나고 2013년도부터는 미래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예요. 미래. 이제부터 미래는 원시반복을 할 때까지 미래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2012년까지가 과거. 아니요, 똑 떨어지게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2013년도부터의 인류가 원시반복할 때까지. 원시반복이라 그러는 것은 이 지구만 소멸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인류가 원시반복, 제자리로 돌아가는 3대 7의 법칙으로 지금 분리가 돼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제자리로 들어가서 대자연이 하나가 되는 원시반복. 그때 되면 우리가 제자리 가겠죠. 그게 이제 천상에 우리 온대로 돌아가는 요거란 말이죠. 원시반복 될 때까지 이것이 이제 미래를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시작이 2013년도부터 엄청난 시작이 벌어지는 겁니다. 요쯤 해두고 과거와 그럼 미래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 우리 삶에 이때까지는 생산을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주는 시대라면 누구든 생산할 때는 서로가 내가 챙기면 돼요. 내 앞에 온 걸 잘 챙기면 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챙긴 것을 잘 못 쓰면 걷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앞에 이제 닥치는 이 생활을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었지만, 너희들이 여기 뜻에 맞게끔 잘 못 쓰면 전부 다 걷어들이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니한테 아파트 준 것도 걷어버리. 니한테 뭐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도 걷어버리니까. 금덩어리 집에다 숨겨놨잖아요. 그것도 걷어. 아니, 어떤 식으로 걷던 것입니다. 기가 차는 운영이 돼, 앞으로. 이거 시대를 모르면 뻔히 눈 뜨고 당하는 거라. 나중에 스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래끼 주고 이걸 빨리 아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건지를 좀 이래 상기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딴 사람은 지금 이 강의 못 듣는 사람은 몰라, 아직. 근데 이걸 온 국민이 다 듣게끔 내가 이걸 해주겠지만, 지금 모르잖아. 빨리 아는 것은 단도리 할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뺏길 수 있는 이 길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 걷어갈 때 네가 잘못 쓰면 걷어들인다 하는데 걷어들이는데 1순위가 어떤 사람이 되냐, 네가 조금이라도 가진 걸 갖고 요걸 더 불리려고 욕심을 딱 낼 때 네 걸 걷어봅니다.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운영을 잘 만지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니한테 요 많이 주었는데 요걸 가지고 저걸 좀 더 가지려고 욕심을 딱 낼 때 니걸 싹 걷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걷어들이는데 굉장히 당사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같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은 전부 다 지금 뺏기는 순서만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무조건 뺏어요. 뺏어가 다 어디나 또는데 훔치러 갈란다. 너가 훔치지지를 안 해. 묘한 시대가 지금 열린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재벌도 애는 없다. 애 없습니다. 네가 힘이 있어도 애가 없어. 욕심내는 순간 너는 망하리라. 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무것도 이렇게 욕심도 내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놈은 나중에 네가 안 써보고 뺏기. 안 써보고 뺏긴다 이 말이야. 근데 안 뺏길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안 뺏기냐? 내한테 준 걸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너가 하는 일이 뭐든지 명분 있는 것을 찾아서 나는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너의 힘을 실어주리라. 너 걸 뺏어오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잘되게 해줄 것입니다. 잘되게 해주면 잘되게 해준다는 원리가 경제가 더 필요하면 더 줄 것이고 뭐가 비어있으면 비인 거를 더 채워줄 것이고 너한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줄 것이고 인재가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다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너가 작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에 걸맞는 일을 행하고 작게 가진 자는 작게 가진 자에 걸맞는 일을 행해라. 그러나 명분 있고 뜻 있는 일을 하고자 해라. 요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들한테 그 기운을 몰아주리니 이게 미래의 세상입니다. 요걸 잘 들어놓고 선생님은 잠깐 이자 못 뛰니 다 나가뿐네 이 소리 하지 마라. 정확하게 그 소리 하는 사람들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뭔가를
내가 지금 뭔가 잡지를 못했다면 아직 놔둬도 돼요. 이거 안 뺏어가. 근데 이거 안 뺏기려고 뭐를 안 하고 있다면 니 거 뺏어갑니다. 안 뺏기려고 안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 가면 니 거 들어옵니다. 애를 사고 나게 해서 이 아주 병원에 여놓고 이걸 걷어가든, 니한테 질병을 넣어서 걷어가든, 사기를 다른 사람이 네 가족 중에 해서 이걸 걷어가든 무조건 걷어간다. 이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무슨 소리냐? 너한테 준 것을 잘 쓰는 시대다. 이걸 감사히 여기고 잘 쓰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쓰는 것이 왜 이렇게 돈뿐이 아니고 경제뿐이 아니에요. 니한테 사람을 주시면 사람을 잘 쓰고, 사람을 잘못 쓰면 사람이 다 떠난다. 니 옆에서 이제는 떠나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때까지 니한테 주던 시대인데, 사람이라는 사람을 너한테 주던 시대인데, 사람이 얼마나 큰 그 에너지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이제는 걷어가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네 친구인 줄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언제 보니까 내 친구가 어디 가쁘더라 이 말이죠. 내 말이 안 통하더라 간 거거든요. 네 눈앞에 보인다고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말이 먹히지를 안 해. 그럼 떠난 거야. 사람을 걷어간다. 아주 귀한 사람을 네가 잘못 쓰니 이 사람은 다르게 쓰임새를 갖게 한다. 네 옆에 안 놔둔다. 네한테 안 놔둔다 이 말이죠.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돈은 그 다음 거예요. 이제 재물도 그러할진데 사람은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빼갑니다. 그 다음 재물 나가죠. 그럼 너한테 주어진 좋은 건강이 있죠. 건강도 네가 아주 건강한 육체를 줬는데 육신을 준 것을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면 그걸 거둘 것입니다. 무슨 소리죠? 너한테 준 인연들도 자식들도 내가 주었거늘 잘못 관리하고 잘못 쓰고 귀한지를 모르면 자식도 걷어갈 것입니다. 너한테로부터 분리시킨다 이 말이죠. 자식하고 이래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조짐들 살살 보일 거예요.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요 살살 세상을 보면 이제부터 만지지는 겁니다.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금 살살 맛배기로. 그래서 니한테 준 오행도 무너지리라. 무너집니다. 내한테 준 아주 잘생긴 이 환경도 무너진다. 뺏어간다 이 말이죠. 언제 뺏어가냐? 요걸 더 좋게 하려고 할 때 환경을 그때 이제 뺏어간다. 니 욕심내는 거니까. 준 오행을 바르게 쓰지 못하고 이 오행을 더 좋게 하려고 할 때 이걸 걷어간다. 참. 무슨 소리를 지금 내가 재밌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천지개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방향이 180도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때는 죽기만 하면 되고 걷어들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네가 이웃이 명분 없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순간 네가 걷어놓은 곳까지 나간다 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남보다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조금 더 뜻있는 일을 해야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직접인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근본이다. 그걸 못하게 되면 네 눈에서 눈물부터 해서 가슴에 피를 흘려도 속이 시원치 않을 만한 엄청난 시련을 겪을 시대가 앞으로 온다. 이거죠. 너한테 있는 가족을 잘 둘러보라. 너한테 주위에 준 지인들을 잘 둘러보고
너한테 준 환경을 잘 둘러보고 작게 주시면 작은 것도 바르게 써낸다면 너한테는 더 큰 환경을 줄 것이고 쓸 줄 아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게 근본입니다. 이해됩니까?